안녕하세요. 모아 라이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Q&A로 원격학원 설립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입니다. 원격학원 설립에 관해 저희 회사로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을 정리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의하신 내용이 이제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치 않게 자신이 없었을 때는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확인 과정을 거쳐서 정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100% 신뢰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성인 대상의 콘텐츠로 원격 학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의해서 2021년 6월부터 성인 대상의 평생 직업교육 원격 학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격 평생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했던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어, 수학 등 학교 교과 교습 학원만 원격 교습이 허용됐는데 요리, 미용, 도배 등과 같은 그런 평생 직업교육 학원은 제외됐던 것이 기존에는요. 그래서 이 개정 이전에는 성인 대상의 평생 교육기관은 이제 평생 교육사 그걸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이제는 성인 대상의 이제 컨텐츠로 원격 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격 학원의 종류는 성인 대상의 평생 직업교육과 초, 중, 고 대상의 학교 교습 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거주하는 집을 원격 학원 사무실로 할 수 있나요? 원격 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 중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이 사무실을 내가 거주하는 집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대도시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1, 2종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 지역은 조금 중소 도시가 되겠죠. 이런 쪽은 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건축법상 1, 2종, 근린생활 1, 2종이 뭐냐를 간단히 살펴보면 1종은 임명, 즉 사람이 주거하는 시설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2종은 임명이 시설로서 이용하는 학교나 도서관, 대중목욕탕, 병원, 극장,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대중운동시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2종에 포함이 됩니다. 집이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종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집이면 등기부 등본을, 남의 집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 중인 학원에서 원격 학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원격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싶어 하는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오프라인 학원과 원격 학원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학원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그 공간에 원격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원을 운영 중인 선생님이 원격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학원이 이외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일 학원 공간에서 학원 등록증과 원격 학원 등록증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원을 운영 중인 선생님이 원격 학원을 아무튼 받으려면 또 다른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서 그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학원 운영진 선생님은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으면 세무서에 원격학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고요. 사업장 기준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므로 기존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에 온라인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원격학원을 설립하면 사업자 등록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건 뭐냐면, 일반 이제 구매자가 해당 쇼핑몰, 여기서는 이제 원격학원 사이트가 되겠죠. 그걸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는 뜻에서 이제 은행이나 뭐 피지사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입점하고자 하는 뭐 쇼핑몰, 뭐 네이버 스토어 같은데, 이런 데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이제 확인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제공하는 기관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에스크로 2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은행들, 네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 두 번째, 이제 인터넷 쇼핑몰 그 중개업체들 있죠. 옥션이나 뭐 지마켓, 11번가, 뭐 인터파크, SSG, 뭐, 그 다음에 롯데, 뭐, 쿠팡, 위메프, 이런 곳이죠.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업체, 즉, 피지사들을 이제 각종의 그 페이 연결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KS넷이라든가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페이코, 뭐, NH, 페이코, 뭐, 삼성페이, 뭐, LG페이, 뭐, 카카오페이, 토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기관 중에 하나에서 구매 안전 확인증을 이제 발급을 해드리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관계가 없죠. 왜냐면, 뭐, 두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원격학원 사이트가 뭐 쇼핑몰에 입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구매 안전 서비스를 또 저희가 피지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면은 원격학원 사이트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도 다 돼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직접 내 사이트에서 이제 결제를 한다는 뜻인데, 그건 좀 나중 일입니다. 일단은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우인 은행, 그죠? 은행에서 받으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이런 증명서, 즉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기업은행, 우체국 네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서 동시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이제 이 원격학원을 설립하면서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은 이제 좀 순서가 좀 약간 이제 맞지를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뭔가 이제 이 순서를 잘못 정한 것이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은행에서 받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하기 전에 은행은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나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았으니 면세사업자를 해주세요 라고 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겠죠. 그죠?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먼저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 직원이 그걸 요구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다 만든 다음에 추후 보완 서류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우리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서비를 좀 정리해 주세요.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버 임대계약서와 도메인 등록 확인서. 두 번째가 이제 도메인 등록 확인서라는 거죠. 셋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뭐 또는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주택 등기부등본을 하면 되겠죠. 넷째, 사무실 평면도. 다섯째,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인 그 서버 임대 계약서와 그 도메인 등록 확인서는 이제 저희 모아라이브 회사에서 발급해 드리면 되고, 사무실 평면도는 뭐 사무실 위치와 크기를 뭐 이제 A4 용지에 손으로 직접 그린다든가 뭐 PPT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신청서 같은 그러한 서류들은 어차피 교육청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야지 됩니다. 온라인에서 제출을 하고 온라인에서 받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나머지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전부 다 확인 과정을 거쳤고요. 자주 드린 말씀, 원격학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들을 전부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거를 숙지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원격학원 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문의 주신 원격학원 설립의 과정에서 가장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